오늘 여러분들 다 일하고 오셔가지고 밤중에 또 강의 들으려니까 피곤하시지요? 피곤하신 분은 그냥 주무시면 됩니다. 주무시고 잠이 안 오시는 분만 제 이야기 들어주십시오. 여러분 프란시스 베이컨 잘 아시죠? 아는 것이 힘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아주 유명한 기독교 철학자인데 이분이 말하기를 이 세상은 하나님이 사람을 해서 다 만드셨다. 사람을 해서. 사람이 없으면 이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갖다 좀 거칠게 야생으로 만들어놔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좀 우리 말 잘 듣도록 좀 길들여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이거 성경에 있는 말인가? 성경이 없습니다. 유명한 히틀러 추종자, 나치 중에 한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가 없으면 이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래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세상에 사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가? 그건 하나님한테 물어봐야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아니죠. 하나님은 사람 짓기 전에도 하나님이 이 세상 보시고 다 좋더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양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모든 천지 만물은 같은 뿔에서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이모니데스라는 유명한 유대인 철학자도 유대인 성경학자도 이야기하기를 이 세상에는 모든 만물은 그 자체로서 다 가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프란시스 베이컨이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사람이 이 세상에서 엄청 귀중한 존재인 줄로 알고 있지만은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사람 만드신 걸 후회했다 그랬습니다. 다른 천지 창조를 후회한 것이 아니고 그 노아 홍수 때 그렇게 돼야 이런 말이 두 번이 나옵니다. 사람 만드신 것을 후회하셨다고. 그런데 이렇게 서양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세계를 정복하면서 이 지구상에 많은 땅들을 사막으로 만들고 동물들을 생물들을 죽이고 그리고 자원 고갈시키고 또 이 기후변화 같은 경우를 만들어냈습니다. 사막을 얼마나 만들었나? 여러분 아이슬란드 이야기 들어보셨죠? 아이슬란드가 옛날에는 전체가 다 울창한 산림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럽 사람들이 들어가가지고 산림을 하나도 없이 다 없애버렸습니다. 여기다. 날씨가 추우니까 나무가 안 자라가 지금도 나무 하나도 없는 땅이 아이슬란드입니다. IT 옛날에는 얼마나 산림이 아름답고 경치가 좋았나 하면 이게 낙원 같은 나라라 그랬습니다. 근데 유럽 사람들이 이 IT에 들어가더만 나무를 전부 다 없애버려가지고 집 민둥산에다 만들어놨어요. 이렇게. 미국 땅이 옛날에는 얼마나 나무가 많았는지 다람쥐가 대서양에서 태평양까지 땅이 한 번도 안 내려오고 갈 수 있었답니다. 근데 순식간에 사막을 만들어가지고 미국에 황사 일어난 거. 저 황사가 얼마나 셌는지 대서양에 정박해는 배까지도 황사가 다 덮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황사를 견디지 못해가 도망간 이야기가 분노의 포도라는 소설에 나타나 있고 그 소설로서 이 존 스탄백은 노벨상을 탔습니다. 이런 나무를 다 배 없앤 거예요, 미국에서. 이런 나무를. 이런 아름드리 나무를. 저 사람 있죠? 저 파란 옷 입은 사람, 저 사람이 접니다. 얼마나 큽니까? 저 나무를 안 베고 놔둔 땅은 지금은 공원으로 다 지정되어 있습니다. 국립공원, 주립공원으로. 그래서 미국 대통령이 인디안 보고 편지를 냈습니다. 너 땅 팔아라. 편지라기보다 명령을 내서 땅 팔아라. 그랬더만 인디안 추장이 한 말이 하늘과 땅을 어떻게 팔 수가 있습니까? 이게 우리 것이 아닌데. 그리고 또 말하기를 미국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기차에 지나가면서 총을 쏴 죽인 소들이 수천 마리가 들판을 썩어가고 있습니다. 왜 죽였습니까? 옛날 미국 사람들 그 재미로 쏴 죽였어요. 총을 재미로 들소들을. 그리고 모든 숲을 사람 냄새로 오염시킨다면 옛날 유럽 사람들이 목욕을 안 해가지고 냄새가 지독했답니다. 특히 배를 타고 와가지고 몇 달 갔다가 내려놓으니까 얼마나 냄새가 많이 났겠어요. 그래서 인디안들이 깜짝 놀랐답니다. 냄새가 너무 독해서. 그런 냄새로 물들이면 어떻게 생물들이 살아남겠습니까? 이렇게 편지 썼습니다. 그러고는 마지막으로 한 말이 뭔가 하니까
만약 우리가 땅을 판다면 우리가 땅을 사랑했듯이 땅을 사랑해 주십시오. 우리가 땅을 보살폈듯이 땅을 보살펴 주십시오. 당신들의 어린이들을 위하여 보존해 주십시오. 하느님이 우리 모두를 사랑했듯이 땅을 사랑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 인디안 추장하고 미국 대통령하고 누가 기독교인인가요? 이 추장이 말을 한마디 하면 그 소리가 1km 밖에서 다 들렸답니다. 여러분, 옛날에 예수님이 그 수백 명 모아놓고 수천 명 모아놓고 설교했다는 거 참 믿기 어렵지요. 옛날에는 큰 소리 내면 다 들릴 수 있었는데 요새는 너무 목소리가 작아져가지고 이래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땅을 팔았지 않습니까? 뭐 미국 대통령이 이야기하는데 안 팔고 견디나요? 그리고 아프리카 보십시오. 아프리카 100년 전에는 타잔이 밀리면서 줄 타고 다녔어요. 그런 땅 수십간에 저 사막을 다 만들어 놨습니다. 유럽 사람들이 아프리카 점령해가지고. 그리고 유럽 사람들이 위생관념이 하나도 없었어요. 집을 지금 변소가 없어요. 변소가. 저 그림 보세요. 던지는 게 뭔가 전부 다 똥오줌을 길에 던지는 거예요. 똥오줌을. 그리고 유럽의 왕도 길 가다가 똥벼락을 맞았다 합니다. 성경은 뭐라 그러고 있나? 변소를 마련하고 거기서 대변을 볼 때는 땅을 파서 그걸 다 덮어라 이래 놨습니다. 저런 거는 여러분 설교 한 번도 못 들었지요. 그 유럽 사람들이 얼마나 더럽게 살았는지 보십시오. 테임스 강에 똥오줌이 들어가가지고 냄새가 너무 독해가지고 똥 냄새가 너무 많이 났어요. 영국 의회가 문을 다 닫았어요. 그리고 옛날에 똥오줌 하도 많이 들어가가지고 런던에는 강에 빠지면 죽습니다. 똥독이 올라가지고. 그리고 하도 병이 많이 돌아가지고 유럽 사람들은 200년 전까지는 절반이 20살을 못 살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전염병이 하도 돌아가. 이 전염병 기념해놓은 게 도시 가운데 딱딱딱 표를 세워놨어요. 거기에 비하면 유대인들은 엄청 오래 살았죠. 엄청. 유대인들은 밥물 손 씻어야 되잖아. 예수님 제대로 손 안 씻다고 야단 맞았지요. 손 씻고 밥을 먹어야 돼요. 유대인들은. 수시로 목욕을 하고요. 그러나더만 얼마나 오래 살았나. 이스라엘 야곱 자식이 12명 중에서 요셉이 애굽 가가지고 너무 좋은 거를 많이 먹고는 요절해 죽었는데 110살에 요절해 죽었어요. 나머지 형제들은 137살까지 살았어요. 유럽 사람들 그렇게 빨리 죽었어요. 그리고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난 데는 저 공기 오염된 거 보세요. 공기 오염된 거. 공장 굴뚝에 저렇게 연기가 나와가지고는 한 해는 보니까 그냥 스모가 나와가지고 12,000명이 죽었어요. 12,000명이. 그리고 유럽 사람들이 세계를 정복해가지고는 돈을 벌었잖아요. 과학을 하려면 돈이 없으면 과학을 못 해요, 요새는. 그리고 과학을 발전시켜 놨더만은 그래서 그 과학 덕으로 요새 너무 편하게 사시죠. 너무 편하게 사는데 또 이 세상을 엄청 위험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 과학 기술 때문에. 여러 가지 환경 문제 만들고 지구 사막을 많이 만들어 놓고 많은 생물 죽이고 기후변화까지 일으키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일본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점령하면서 유럽 사람들이 하는 식으로 우리나라 나무를 다 가져갔습니다. 나무를. 성경은 뭐라 그러고 있나? 너희는 어떤 성읍을 에워 사더라도 나무를 찍어내지 마라. 나무와 너희 먹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유럽에서는 중세에는 로마 교황이 법령을 내려가지고 나무 날아가서 나무를 함부로 베는 놈은 엄벌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어떻게 했나? 저렇게 나무를 다 가져가가지고는 우리나라를 완전히 민둥산을 만들어 놨어요. 일제시대 말기에. 산이 이랬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런 산을 바깥듯이 갈아가지고 풀 심고 나무 심고 해가지고 40여 년 만에 이런 산을 만들었는데 이런 산을 사막으로부터 이렇게 만든 거는 인류 역사상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대한민국밖에.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근데 요새 우리나라에 황사가 막 날라오지요. 황사가 덮친 거 보십시오. 저기 바로 밑에가 한반도가 있고 중국 반도, 일본 열도 다 있습니다. 저 밑에 보면. 근데 이 황사가 옛날에는 우리 역사 기록을 보면요. 여러분, 한국 사람들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역사를 자체에 써놨는지
조수시에 보면 임금이 하루에 오줌을 몇 번 넣는지 똥을 몇 번 넣는지 그게 다 써놨어요. 황사 날라오는 걸 전부 다 기록을 다 해놨는데 신라시대부터 몇 년에 한 번씩 황사가 날라왔어요. 그러니까 요새는 얼마나 자주 날라오는지 몇 년 전에는 한 달을 우리나라 황사가 뒤덮었습니다. 황사가 어디서 날라오나? 중국에서 날라오는 중국에 황사 발원지에 가면 황사가 일어나면 죽습니다. 돌에 맞아 죽고 길을 잃어가 죽고. 어디서 날아오나? 중국 북부, 몽골. 이게 전부 사막입니다. 근데 이 땅이 2000년 전에는 어땠나? 2000년 전에 순자가 글을 쓰기를 내가 진나라 들어갔더니 산림이 무성하고 계곡은 아름답고 천년자원이 많더라, 풍성하더라.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옛날에 땅이 얼마나 좋았는지 1년 농사 지으면 3년 먹는다 그랬어요. 3년. 우리 성경이 그렇지요. 50년마다 희년이 돌아오면 안식년, 희년, 2년 놀고 3년 거를 한 해 다 생산하고 먹었어요. 그때도. 유대 땅도 옛날에 그랬어요. 그런 땅이 지금 어떻게 됐나? 완전한 사막입니다. 그 진나라가 땅이 워낙에 좋아가 부흥해가지고 중국을 통일했는데, 그래서 중국 이름이 진화가 됐지 않습니까? 차이나가 되고 진나라 통일해가지고. 그 진나라가 지금은 다 사막입니다. 사막. 얼마나 그 땅에 전쟁이 많이 일어났는지, 전쟁만 일어나면 나무 다 베어 없애고 나무 다 태워 없앱니다. 사막이 되고 나니까 비만 오면 흙이 떠내려가가지고, 저 흙 보십시오. 황하. 저 흙이 얼마나 많이 떠내려가는지, 저 흙이 사이가 1년에 1km씩 땅이 바다로 나갑니다. 지금 중국에서는. 그럼 우리는 200~300년 지나면 중국에 걸어가면 됩니다. 저 이재팡 여사가 참 지독한 여자죠. 나무를 몇백만 그루를 심어가지고 저 사막을 저렇게 만들어놔, 저렇게. 저 사람이 영웅 아닙니까? 그런데 저렇게 심는 것보다는 아직도 나무를 베낸 사람이 더 많아요, 중국에서. 그래서 매년 제주도 1.5배만한 땅이 지금도 중국에서는 사막이 되고 있습니다. 이쁘네. 우리 집 사람이네. 죄송합니다. 몽골의 양양 등은 땅은 저렇게 아름답습니다. 각종 꽃이 피고. 양이 들어갔다. 순식간에 사막을 만들어, 순식간에. 그래서 몽골은 지금 땅이 전국토의 90% 이상이 사막 아니면 황무지. 그래서 목축할 땅이 없습니다. 목축할 땅이 없어. 그래서 몽골 인구의 거의 절반이 울란바타르에다 모여 삽니다. 안타깝게도 전 육지의 3분의 1이 지금 사막이 되어 있습니다. 해마다 남아만한 땅이 사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계시록 8장 6절. 첫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땅의 3분의 1은 타버렸더라. 지금 생물들이 엄청 죽어갑니다. 1년에 1%씩 죽어간다고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특히 바다 생물이 워낙에 빨리 죽어가지고 2050년 되면 모든 바다 어족은 90% 이상 다 없어질 거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바다에 적조가 일어나면, 저 빨간 적조가 일어나면 그냥 순식간에 다 죽습니다. 물고기 저렇게. 계시록 8장 8절. 둘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바다 3분의 1이 피가 되고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더라. 지금 죽어가는 생물들이 너무 많습니다. 특히 곤충들이 많이 죽어가는데 날파리들, 나는 벌레들이 그렇게 많이 죽어가요. 그래서 죽어가는 걸 보니까 날벌레가 지난 27년 동안에 75%가 사라졌어요. 75%. 특히 벌들이 빨리 죽는데, 벌들이 얼마나 죽는가 하니까, 여러분 벌들이 죽으면 사람이 살아남을 것 같아요? 벌들이 죽으면 사람이 살지 못한다 그래. 아인슈타인이 말하기를 별들이 사라지면 인간은 4년밖에 살아남지 못한다.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아인슈타인이. 저 사람이 천재네요. 어떻게 4년을 계산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벌들이 얼마나 자주 없어져? 빨리 없어지나? 영국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2년 동안에 벌들이 35%가 죽었다. 미국에서 또 조사를 해보니까 2년 만에 42%가 죽더라. 벌들이 없으니까 농사를 짓지는 못해가 미국에서는 꿀벌을 호주, 뉴질랜드 수입해가지고 농작물 개와 시기 따라가지고
들고 올라간 벌통을 들고 가면서 농사 짓습니다. 우리는 농토가 좁으니까 사람이 수분해주면 되죠. 그걸 못하는 겁니다. 이 벌들이 거의 모든 농작물을 다 농사를 짓고 있는데 이 벌들이 죽고 없으면 영국 학자가 계산해 보니까 영국은 망한다 그래요. 망한다. 근데 지금 벌들이 너무 많이 죽죠. 벌들이 왜 이렇게 많이 죽나? 농약 때문에, 농약. 그래서 벌들 죽이는 농약을 지금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지금 캠페인 벌이고 있습니다. 물이 오염이 또 심합니다. 물이 오염이 얼마나 됐는가 하는 그 물 오염 때문에 1년에 24만 명이 물을 마시고 병들고 그중에 500만 명이 죽습니다. 500만 명이 해마다. 물을 잘못 마시고. 계시록 8장 10절 셋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많은 사람이 죽더라. 물이 선물이 되면 많은 사람이 죽더라. 공기 오염이 돼가지고 1년에 매년 700만 명 이상이 죽는데 700만 명이. 계시록 8장 12절 넷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낮에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여러분, 우리 서울 하늘이 20년 전보다 30년 전보다 햇빛이 20% 이상 약해졌습니다. 먼지 때문에 빛이 들어오질 않습니다. 그중에 특히 미세먼지가 사람을 많이 죽이는데 미세먼지가 어린애들 죽는 가장 큰 원인이 뭔가? 미세먼지입니다. 미세먼지. 그리고 실내 오염 해놨지요. 실내 오염도 지금 미세먼지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700만 명 해마다 오염 때문에 죽는데, 대기오염 때문에 죽는데 그중에 500만 명 가까이는 미세먼지 때문에 죽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후변화. 지난 반세기 동안 기후재난이 10배 이상 늘었고 경제 피해는 20배 이상이 늘었어요. 20배 이상. 그래서 지금처럼 경제 성장을 아무리 해나가더라도 기후변화로 인한 손해가 그보다 훨씬 더 커서 경제 성장이 아무 소용이 없다고 봅니다. 아무 소용이 없다. 이 기후변화를 막을 재간이 없느냐? 있습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GNP 2%를 국방비에 쏘고 있는데, 무기만들 쏘고 있는데, 그 돈을 절반만 기후변화에 쏟아도, 전염병에 쏟아도 전염병 기후변화 다 막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돈을 안 돌리거든요. 무기만들 쓰거든. 무기 만드는 데만. 인류가 얼마나 악한지 아시겠지요? 기후변화가 일어나면서 저 빨간 줄 보십시오. 전염병이 계속 늘어납니다. 기온 올라가면서. 전염병이 왜 올라가나? 기온이 올라가니까 온대지방, 한대지방에 잠자고 있던 병원군들이 살아나가지고 자국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후변화 논문이 나오는 거하고 전염병 논문이 나오는 거하고 상둥이가 지금 쌍둥이. 이번에 코로나 왔지요. 코로나뿐만이 아니고 그동안에 많은 병들이 짐승하고 사람하고 같이 다 전염이 되는데 그걸 인수공통전염병이라고 그래요. 그런 병들이 뭔가 하니까 에이즈, 사르스, 메르스, 에볼라, 지카 바이러스, 코로나, 구제역, 조류독감, 돼지 콜레라, 돼지 독감, 돼지열병 전부 다 마찬가지 병들. 이런 병들이 지난 한 50년 동안에 한 80가지 병이 나타났는데 이건 옛날에 없던 병들이에요. 옛날에 없던 병들. 그런데 지금 과학자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이 코로나 이것뿐만 아니고 박쥐나 원숭이나 이런 것들이 가지고 있는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가 수도 없이 많아요. 그 중에 이게 딱 하나 걸렸는데 앞으로 그 많은 바이러스들이 이제 인간 세계에 나오도록 줄 서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줄 서서. 절대로 이것이 끝이 아니라고 봐야 됩니다. 광우병, 이것도 마찬가지. 소한테 병이 옮았는데 이게 어떻게 되나 지금? 신명기 28장 16절 이 율법책에 기록하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재앙이 너희가 멸망할까지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실 것이다. 옛날 알지도 못하던 병이 올 거라 그랬습니다. 모세가. 그게 바로 나타난 게 아닌가요 지금? 광우병을 그만 놔뒀더만 지금 광우병이 도로 야생을 돌아가가지고 노루나 이것들이 이 병 걸려가 죽어가는 거 보세요.
저 광우병을 우습게 안 나라들이 지금 코로나도 지금 우습게 알아가지고 다 당하고 있는 겁니다. 영국, 미국, 특히 두 나라. 그리고 기후변화를 지금 우습게 알고 있는데, 기후변화 저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기후변화는 없다. 그랬더만 하나님이 성이 나서 해가지고 미국에다가 막 이런 걸 보냅니다. 보십시오. 배가 막 육지에 올라왔는데 얼마나 홍수가 셌는지. 겨울에 영하 50도, 미국이 50도가 내려요. 홍수가 났는데 저게 겨울에 바닷물이 육지에 올라와가 저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산불. 지금 미국은 해마다 지금 산불이 계속 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때문에 이럴까 봐요. 토네이도, 미국 토네이도 무섭습니다. 한번 지나가면 이렇게 됩니다. 한번 지나가면.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성에 나가지고 앞으로 태풍 오면 여기다가 이거 핵폭탄을 쏴버리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미국 대통령은 항상 핵폭탄을 쏠 수 있도록 이렇게 핵가방을 들고 다닙니다. 해외 어디 가더라도.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를 한 방 쐈더만 막 미국이 막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코로나 쐈더만. 미국은 세계는 지킬 줄 아는데 자칭 자기 나라는 지킬 줄 몰라요. 일본 넣어도 못했다. 일본은 물 먹어라. 태풍이 와가지고 미국, 일본에 보십시오. 저기 해일이 아니고 강물이 넘쳐가 이 해일처럼 넘어왔어요. 파도 무섭지요. 저 보십시오. 일본은 핵무기는 없으니까 앞으로 이렇게 태풍이 오면 이제는 핵 폐기물을 막 쏟아버리겠다. 그랬는데 사실은 핵 폐기물 쏟을 것도 없이 그냥 핵 폐기물 슬려 나가버렸어요. 이렇게 태풍이 와가지고. 이번 중국에 홍수가 오니까 저 밑에 그림 보십시오. 양자강에 삼엽댐을 여니까 저렇게 물이 저렇게 나가면 저런 물을 보신 적이 있나요? 엄청나게 지금 비가 온 겁니다, 올해.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비가 와가지고 소양 때문에 물 내는 거 보십시오. 저렇게 나갑니다. 저렇게 나가요. 이번 홍수 무섭지요? 그것뿐만 아니고 대한민국은 4만3이 먹어라. 4만3이. 밑자가 뭐가? 미세먼지 밑자. 근데 태풍이나 토네이도가 불면 그저 몇십 명, 몇백 명만 죽어도 큰 뉴스가 되는데 4만3이. 미세먼지는 우리나라 해마다 몇만 명씩 죽어나갑니다. 몇만 명씩. 더 큰 질병. 지금처럼 기후변화가 일어나면 앞으로 시베리아에는 엄청나게 많은 메탄가스가 지금 얼어가 있는데 그것이 한번 녹아서 분출되어 나가면 기후변화는 다시 손볼 수가 없다. 다시 되돌릴 수가 없다. 이래 봅니다. 그리고 그때는 아마 지구에 사는 생물의 95%가 다 죽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막으려면 어떻게 되나? 기후변화는 꼭 막아야 되고 기온을 저렇게 올라가서는 안 되고 산업화의 전보다는 2도 이상 올라가서는 안 된다. 이게 지금 유엔에서 낸 보고서입니다. 그런데 2도는 아주 위태위태한 선이기 때문에 1.5도를 목표로 하자 그랬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던 기후회의에서 1.5도 특별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세계 미국 빼놔놓고 모든 나라들이 참 동의를 해가지고 미국도 나중에 동의를 해줬습니다. 할 수 없이. 우리나라도 여기 주장해가지고 그래서 1.5도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1.5도 이상 올라가서는 안 된다. 2도가 아니고. 왜 그래 했나? 2도가 올라가면 북극의 얼음이 완전히 다 사라질 거로 봅니다. 산호초가 다 사라질 거로 봅니다. 그리고 지구에 기후 난민이 수억 명이 생겨나가지고 이건 감당할 수가 없다. 우리나라 기후 난민이 지난번에 100명 오니까 난리가 났지요. 받지 말라고. 수억 명이 생겨요. 이건 도저히 우리가 지구 해결할 길이 아니다. 그래서 1.5도에 맞춰야 된다. 1.5도에 맞춰야 된다. 그 1.5도를 맞추려고 그러면 2050년까지는 기후변화 일으키는 온실가스를 하나도 내보내서는 안 됩니다. 그게 우리가 가진 과제입니다, 지금. 2050년까지는 온실가스 내보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지금 세계 각국이 온실가스 배출을 얼마를 내겠느냐, 줄이겠느냐 물어봤더만은 저 빨간 선 기온이 계속 올라가는 것밖에 안 내놨습니다. 그래, 앞으로 저걸 고쳐가지고 온실가스 없도록 내줘야 됩니다.
그래서 온실가스 잘 정리하고 앞으로 우리만 살고 끝낼 것이 아니고 우리 후손들도 이 땅에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드신 땅에 살도록 만들어야 된다. 그러는 게 그게 지속 가능한 발전 이야기입니다. 아까 인디안 추장, 그 인디안 추장 이름이 뭔가 하니까 시애틀입니다. 시애틀. 그 추장 이름을 따가지고 만든 도시 이름이 시애틀입니다. 그 시애틀 추장 이야기했죠. 우리 자식들 잘 살도록 해놔라. 그게 바로 지속 가능한 발전 이야기입니다. 우리만 살아서는 안 되고 자식들 살도록 해놔라. 근데 우리나라는 제가 녹색성장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녹색성장은 뭔가? 그거하고 조금 다르게 이야기를 해놨는데 경제와 환경의 조화를 이루도록 해가지고 하자. 그리고 기후변화를 잘 감당하자. 이게 바로 녹색성장 이야기입니다. 근데 녹색성장이나 지속가능한 발전이나 그 목표는 똑같습니다. 지속가능한 사회, 안 그러면 녹색 사회를 만들자는 게 그 목적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에너지, 이렇게 써서는 안 됩니다. 에너지는 앞으로 기후변화를 안 일으키도록 재생에너지를 써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재생에너지는 한 곳에서 많이 생산이 안 됩니다. 그래서 많이 생산이 안 되기 때문에 에너지 양을 줄여야 되고 그게 맞도록 우리 국토를 갖고 나가야 된다. 자원은 없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원 순환을 해야 됩니다. 환경 파괴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환경은 지구가 견딜 수 있을 만큼만 써야 된다. 이게 답입니다. 그 세 가지 원칙을 지켜야만 지구가 앞으로 살 수 있고 우리 후손들이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국토를 잘 지켜야 되는데 국토에 지키는 크게 네 가지 딱 지켜야 될 게 있습니다. 첫째, 산림. 육상 생태의 기반은 산림입니다. 고대 문명 국가들은 모두가 땅을 사막으로 만들면서 나라가 전부 다 망이 없어졌습니다. 둘째, 바다를 지켜야 되는데 바다 기반은 갯벌입니다. 갯벌. 지난 100년간 바다가 급속도로 망하면서 아무리 기술이 발달해도 이제는 어획량이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줄어들고. 그 이유는 뭔가? 갯벌을 없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갯벌을 없애서. 바다 사는 생물들은 거의 모두가 90% 이상이 생애 중에 한 번은 갯벌을 거쳐야만 됩니다. 갯벌이 없으면 바다 생물이 살 수가 없습니다. 갯벌을 지켜놔야 됩니다. 셋째, 사람이 먹고 사는 식량 생산하는 농경지 딱 지켜놔야 됩니다. 역사를 보면 도시국가들은 100년 못 넘기고 다 망이 없어졌는데 식량을 자급자족하지 못하면 나라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식량 딱 생산해야 됩니다. 넷째, 물. 모든 생명의 생명 근원은 물입니다. 물을 딱 지켜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사회를 우리 기후, 지리, 문화에 맞고 에너지 자원 적게 쓰도록 자원 순환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농토를 아까 지켜야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북한 사람이 90년대에 적게 잡으면 20만, 30만, 많게 보면 350만 명이 죽었다 그래요. 왜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죽었나, 북한이 90년대. 소련이 망하면서 석유를 안 줬습니다. 석유가 안 들어오니까 농사를 못 지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소련이 망하면서 큐바에 석유를 안 줬습니다. 큐바 사람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큐바는 그를 땅을 다 고쳐가지고 이제는 석유 없어도 다 먹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놓은 땅이 큐바인데 석유 없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나라가 지금 큐바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식량은 조금만 떨어지면 값이 막 오릅니다. 2008년도에 국제 쌀값이 6배가 폭등을 했는데 그 이유가 뭔가? 2008년도에 가뭄이 들어가 호주가 식량을 작업을 못 했습니다. 수출해야 되는 나라 수입해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확 올라간 거예요. 식량은 조금만 모자라면 혼란이 납니다. 그런데 기후변화가 일어나면서 우리나라 비가 엄청 많이 왔지요. 앞으로 더 많이 올 거로 봅니다. 동아시아 비 많이 옵니다. 파란 쪽에 비가 많이 오는데 비가 적게 오는 데는 어딘가? 아프리카, 유럽, 미국은 비가 적게 옵니다. 비가 적게 오면서 그 땅에는 사막이 일어날 거로 봅니다. 아프리카, 남미, 북미, 유럽 이미 저 현상은 이미 나타나고 있습니다. 스페인의 많은 땅이 지금 사막이 돼가지고 많은 도시들이 지분 제한하는데 지금 폐허가 됐습니다. 우리나라, 중국, 일본 비가 엄청 옵니다. 앞으로 그래서 식량이
문제가 될 거로 봅니다. 식량이 문제가 돼요. 그런데 온실가스를 줄여야 되는데 대한민국은 온실가스를 지금까지 한 번도 줄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일본, 미국, 유럽, 중국까지도 지금 온실가스를 줄였습니다. 대한민국 한 번도 줄인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이명박 정부 때 온실가스를 2020년까지 30% 줄이겠습니다 하고 유엔에다가 계획서를 냈는데 하나도 안 줄이고 늘렸습니다. 그렇지만 박근혜 정부에서 30년까지 37%를 줄이겠다 그랬는데 그거는 이명박 대통령이 한 약속을 10년 연기해놓은 겁니다. 그래 놔놓고 줄였나? 오히려 확 늘어났습니다. 이명박 정부 확 늘어나고 박근혜 정부도 그대로 딱 늘어났습니다. 저렇게 국제사회에다가 거짓말하고 신용을 안 지키면 그 나라가 되겠습니까, 이게? 이 부끄러운 나라 아닌가요, 그래 되면? 그랬더만은 작년에 세계 13,000개 도시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조사를 발표를 했는데 서울이 전 세계 1등 했습니다. 중국의 광주, 홍콩, 심천보트 해가지고 인구가 3,500만인데 우리보다 2배가 더 커요. 그걸 다 따라냈고요. 일본 동경 요코하마 인구가 3,500만, 우리 수도권 2,150만보다도 1.5배가 많습니다. 그거를 2배 이상 따라내가지고 우리 서울 1등이라고 나왔어요. 자랑스럽나요? 1등에서. 그렇더만 서울시는 그거 아니라고 3분의 1밖에 안 된다고 이야기했지만은 여러분 서울 인구를 작게 이야기했는데 1,000만도 안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그거는 말이 안 되고요. 수도권을 다 보태가 이야기한 거기 때문에. 그리고 서울은 온실가스를 안 내보냈지만 우리 전기 쓰는 거를 어디서 전기를 가져오나요? 충청도, 강원도 이런 데서 다 가져오지요. 거기 배출하도록 했지 않습니까? 온실가스를 세계 제일 많이 배출한 나라가 미세먼지가 없겠습니까?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는 똑같은 데서 나옵니다, 여러분. 똑같은 데서. 제가 하루는 영종도 공항에 내리는데 저 시커먼선이 보이죠? 저 시커먼선이 뭔가? 저거는 수평선도 아니고 지평선도 아니고 미세먼지선입니다. 그 밑에 딱 건물들도 보였어요. 저 미세먼지선이 해 뜨기 전에 딱 이래 나와 있어요. 언제 나오나? 바람 없는 날, 구름 한 점 없는 날, 저렇게 딱 생겨요. 딱 생겨요. 시골에도 생겨요, 시골에. 저 보령에도 보면 저게 미세먼지선인데, 미세먼지가 없을 때는 딱 이렇게 건물이 보이죠. 도시가 보이죠. 해가 떠도 딱 생겨 있습니다. 생겨는 꼭 바람 한 점 없는 날, 구름 한 점 없는 날, 바람이 없는데 어떻게 중국에서 날올 수가 있겠어요? 바람이 없는 날에. 해가 떠도 저렇게 있습니다. 떠도. 그래서 미세먼지로 인해서 많은 병들이 생기고 있는데 폐암 사망률이 80년대에는 10만 명당 5명이 죽었는데 지금은 35명이 죽습니다. 7배가 늘었습니다. 폐암 사망자가. 폐암이 암 중에 사망 원인 1위입니다. 폐암이. 옛날에는 담배가 폐암 원인이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담배가 원인이라고 말도 못해요. 담배 피우는 사람은 줄었는데 폐암 환자가 확 늘어가지고. 그 담배는 안심하고 피워도 되겠네요, 이제. 그리고 폐렴 사망률이 자살을 앞지르가 4위에 있습니다. 심장병으로 죽는 사람들도 지금 사망원이 2위인데 그것도 미세먼지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폐결핵 많이 생기죠, 최근에. 그것도 미세먼지와 관계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미세먼지로 죽는 사람이 수만 명이 됩니다, 우리나라 수만 명이. 그런데 미세먼지가 저렇게 농도가 서울에 줄었는데 왜 그러는가? 이상하게 생각하겠죠. 그렇게 있다, 이거죠. 통계 자료는 여러분 사람을 속이기가 너무 쉬워요. 미세먼지 농도는 줄었지만은 최고 농도 일수가 막 늘었습니다. 공기 나쁜 날이 확 늘었습니다. 그동안에 기후변화가 일어나면서. 그것뿐만 아니고 여러분 서울의 미세먼지는 다른 대도시에 비해 가지고 엄청 높죠. 그래서 제가 캐나다 작년에 갔더만은 미세먼지 때문에 이민 왔다는 사람이 다 있더라고요. 애가 자꾸 아프니까 할 수 없는 거예요. 애가 자꾸 아파가. 캐나다 가면 나한테 서울만 오면 아파가지고. 그리고 서울은 낮아졌지만은 서울보다 서울 주위도시가 미세먼지가 훨씬 더 높습니다, 여러분. 서울은 줄었지만은
온 국민에 확 다 퍼진 겁니다. 온 국가에. 그리고 미세먼지 종류가 달라졌습니다. 종류가. 미국은 디젤차가 3%가 안 되는데 폐암의 원인은 70%가 디젤차라고 해요. 디젤차. 일본은 디젤차 1%가 안 되는데 미세먼지의 중요한 원인은 디젤차를 제목했어요. 디젤차.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했나? 디젤차를 이명박 정부 때 친환경차라 그래 디젤차를 확 보급을 해가지고 지금 서울에 다니는 차는 디젤차가 대부분입니다. 얼마나 독한 문제가 나왔겠어요. 디젤차에서. 제 큰형도 미국에 사시면서 돌아가셨는데 폐암으로 돌아가셨는데 내 디젤차를 운전하고 다녔어요. 제가 미리 말을 하는 건데 막 디젤차가 비싼 차 타고 다니라고 그냥 그 말을 안 했더만 중국은 차를 전부 다 전기차로 다 바꿨습니다. 심천에 이렇게. 그리고 또 미세먼지 먼지가 바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가스가 나와가 미세먼지가 되는 게 있습니다. 아왕스가스, 지루산화물. 그것이 서울의 미세먼지의 4분의 3이 바로 그 먼지입니다. 2차 생성 먼지라 그래가지고. 이 먼지는 아왕스가스보다는 미세먼지가 된 아왕스가스가 수십 배 더 인체에 유해합니다. 인체 바로 흡수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게 저렇게 많이 생긴 거예요. 미세먼지 종류감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많이 왔다 그러는데 중국 미세먼지는 여러분 특징이 있습니다. 뭐가? 암모니아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미세먼지가 중국에는 아무리 오염이 돼도 산성비가 잘 안 내려요. 암모니아가 많아가지고. 왜 암모니아가 많나? 10억 명이 넘는 사람이 누난 똥오줌을 비료한다고 밭에 뿌려놨더만 암모니아 얼마나 나오는지 전 세계 암모니아의 30% 이상 중국에서 나오는 걸 봐요. 그리고 중국 먼지는 흙이 또 많아요. 흙먼지가 많아서 산성이 잘 안 생깁니다. 근데 우리 미세먼지는 보니까 저기 흙도 없고 암모니아도 없고 저거는 우리 거라고 봐야 돼요. 우리 거라고. 그래서 발전소, 석탄 발전소 가보니까 저기 막 위에 저기 구름이 생겨가 있죠. 그 발전소 물어보면 저거는 그 수증기다 그래요. 근데 저 밑에 보면 바로 발전소에 나온 게 수증기가 됐거든요. 저 수증기가 보면 아까 말한 대로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와가지고 미세먼지가 된 겁니다, 바로. 저거를 가동을 중지했더만은 사람들이 병세가 많이 좋아졌다 그래, 충청남도에서. 오래된 거 2개만 닫았는데 확 미세먼지 농도 내려가는 거 보세요. 지난 겨울에 미세먼지 대책한다고 석탄 발전소를 29개까지 닫았습니다, 봄에. 어떻게 됐나? 오른쪽에 보십시오. 농도 확 줄었지요. 최고 일수, 나쁨 일수 확 줄었지요. 더 많이 줄었지요. 우리나라 그걸 줄이니까 확 줄어가면 됩니다. 그런데 미세먼지하고 온실가스는 똑같은 데서 나옵니다. 똑같은 데서. 발전소. 대표적이죠, 발전소. 우리 발전소 얼마나 많이 지었어요?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발전소가 가장 많은 나라입니다. 좁은 땅에. 원자력 발전소, 석탄 발전소 제일 많아요, 세계에서. 그러니까 얼마나 온실가스가 많이 나고 미세먼지가 많이 나왔겠습니까? 이거를 지금 이명박 정부 때 계획해놓은 걸 보면 1인당 전기 사용량을 미국을 앞지르도록 계획해가지고 막 발전소를 지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전기 사용량은 이탈리아, 영국의 2배입니다. 1인당 사용량이. 앞으로 미국을 따라내겠다고 지금 계획을 대가 있었습니다. GNP당 전기 사용량 OECD 평균의 2배입니다. 대한민국이. OECD 나라 전부 다 전기 사용량이 줄어가는데 대한민국은 계속 늘어납니다. 거기다가 지금 석탄 발전소 7개를 더 짓고 있고요. 원자력 발전소 5개를 짓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하나님이 밤에는 좀 컴컴하게 살라 그래가지고 별하고 달만 만드셨는데 거기다 불만을 뿜고 막 이 하늘에다 이렇게 밝은 별을 막 달아놨잖아요. 밤중에 불이 너무 밝으면 우리 몸이 밤중에는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을 냅니다. 그 멜라토닌이 나오면 어떻게 되는가 하니까 그때 밤중에 그때 나오면서 피를 만들고 골수를 만들고 면역체를 만들고 그리고 기억 재생시키고 머리를 깨끗하게 해줍니다.
근데 밤이 너무 밝아가지고 지금 그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밤중에는 컴컴하게 주무셔야 됩니다. 주무셔야 돼요. 서울대학교 입학한 학생들 보니까 절반 이상이 다 정신이 조금 이상하다 그래 나왔는데, 밤에 잠을 안 자니까 정신이 올바를 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서울대학 나온 사람들 이상한 사람 참 많지, 우리나라에 보니까. 저도 서울대학 들어가가지고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오래 놀았더만 제정신이 돌아오더라고. 여러분, 대한민국 같이 이렇게 전기불이 밝은 나라가 사실 없습니다. 여러분, 외국에 나가보면. 독일 여자들, 미국 여자들, 밤에 전기불 환하게 켜놔놓으면 막 성을 막 내요. 전기불이 너무 밝으면 자기 미모가 빛이 안 난다고. 세계에서 한국 사람이 제일 눈이 나쁜데 밤에 전기불이 너무 밝아서 그래요. 전기불이 밝아 눈이 시지를 못해가 나빠요. 시지를 못해가. 여러분들은 전기불 얻으면 눈 나빠진다고 자꾸 밝은 거 켜주지요. 너무 밝아서 눈이 자꾸 나빠져요. 북한에 가보면 캄캄하게 살았다면 밤중에 안경 낀 사람이 없습니다. 북한에 가보면. 눈이 그렇게 다 좋아요. 그래서 전립선암하고 유방암은 전기불을 밝게 살수록 많이 걸리더라 하는 통계를 조사하면 그렇게 나와요. 왜 그러나? 전기불 밝으니까 멜라토닌이 분비가 안 되가 그렇게 나온 거로 우리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독일은 앞으로 에너지 사용량을 절반으로 줄일 계획을 해놨고요. 2050년까지는 전에는 온실가스를 80% 줄이겠다 그랬다가 이제는 100% 줄이겠다 올렸습니다. 1.5도 보고서가 작년에 채택되고 난 뒤에. 영국도 마찬가지. 2050년까지는 100% 줄이겠다. 온실가스를 하나도 안 내보내겠다. 이렇게 계획을 내놨습니다. 이 두 나라가 G7 국가 중에서는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줄였는데 경제가 망했나? 경제가 제일 탄탄하게 컸습니다, 여러분. 덴마크, 지난 40년간 에너지 사용이 하나도 안 늘어났습니다. 에너지를 안 써가 이 나라가 원시사회로 돌아갔나? 지금은 유럽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가 됐습니다. 70년대 유럽에 제일 못 사는 나라시. 먹고 살기 힘들었다 그래요. 지금 제일 잘 살아요. 이 나라도 에너지 사용이 앞으로 절반을 줄이고 모든 에너지는 재생에너지로 하겠다. 그렇게 계획을 내놨습니다. 덴마크 옛날에 어떤 나라였나? 발전소, 큰 발전소 몇 개 지어가지고 다 쓰다가 지금은 자기가 필요한 전기는 자기 동네에서 만들었습니다. 큰 발전소가 아니고. 70년대 어떻게 했나? 에너지를 98.5%를 수입했습니다. 지금은 에너지 수출합니다. 전기요금 우리 4배입니다. 4배. 전기요금 비싸서 경제가 망했나? 경제 제일 강합니다. 식량자금률, 옛날에 식량자금률 30%. 지금은 식량자금 끝냈습니다. 농사 짓는 거 손해나죠, 경제적으로. 제일 잘 사는 나라 됐습니다. 제일 잘 사는 나라.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신 분입니다. 여러분, 정직하고 올바르게 살면 다 살 길을 주는 겁니다. 막 온실가스 많이 내보내고 그러니까 경제 살리겠다는 나라도 경제 산 나라 없습니다. 그래서 EU는 나라 전체가 다 2050년까지는 온실가스 하나도 안 내보내겠다는 이 계획을 내놨고요. 그리고 여기에 동참한 나라가 지금 70개 나라가 넘습니다. 70개 나라가. 그래야 기후변화를 겨우 막을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겨우 막을 정도가 된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아직까지도 확답을 못 주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재생에너지 비중이 OECD에서 대한민국이 꼴등에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전기 중에 재생에너지 비율 꼴찌에서 2등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독일이나 영국이나 이 덴마크처럼 모든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할 수가 있고, 그리고 2050년까지는, 그리고 에너지를 40%까지는 줄 수 있다는 게 보고서가 내놓은 게 있습니다. 연구 보고서를. 그게 따라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가 앞으로 2030년까지는 온실가스 37% 줄이겠다 그랬는데 우리가 이번에는 그걸 반드시 지켜줘야 됩니다. 그걸 안 지키면 어떻게 되나? 안 지키면 해마다 수십조 원의 돈을 온실가스 배출권을 사기 위해서 해외에 갖다 바쳐야 됩니다. 그 돈을 바치느니 우리나라에 쏟아가 우리가 줄여야 되겠죠. 그게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다 안 줄이려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녹색위 하면서 이거를 우리나라 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썼습니다. 에너지 줄일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많아요. 클린턴 대통령이 백악관을 리모델링 하니까 백악관 에너지 사용이 딱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독일은 법을 만들어가지고 건물의 단위 면적당 에너지 사용량을 우리 최신 아파트의 절반 이하가 되도록 법을 딱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독일에서는 유리 빌딩을 짓지를 못합니다. 에너지 손실이 엄청 많은 집이거든요. 보기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지을 수가 없습니다. 뉴욕도 오바마 대통령 때 시작을 했지만 모든 고층 건물들 에너지 효율을 올려야 됩니다. 에너지 팍팍 줄여야 됩니다. 안 그러면 벌금이 엄청납니다. 그리고 여러분 각 가정에서 가정 에너지 많이 쓰는 거는 뭔가? 에어컨도 아니고 냉장고도 아니고 보온밥통입니다. 보온밥통이 하루 종일도록 밥 덮이고 있는 게 에너지 많이 들어요. 밥 먹을 때만 잠깐 덮이고요. 컴퓨터, TV 안 볼 때는 코드를 뽑아야 됩니다. 안 쓸 때는. 코드 뽑는 대신에 멀티 탭을 달아가 스위치 끊어도 돼요. 그것만 해도 가정 에너지 15%는 줄입니다. 학교 사무실에서 복사기 에너지의 80 내지 90%는 대기 전력이 다 들어가요. 하루 종일 기기 덮이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로 전기가 다 들어가요. 껐다가 복사할 때 잠깐 켜도 할 수 있는 거를 그 시간 아끼려고. 요게 제 집인데, 청담동이 제 집인데, 요 집을 요렇게 딱 리모델 했더만은 난방비가 전에 겨울에 45만 원 내지 50만 원 들던 게 지금 12만 원, 10만 원, 12만 원 듭니다. 그전에는 내복 입고 살았어요. 50만 원을 쓰고도. 지금은 내복을 못 입습니다. 자전거 타면 에너지 하나도 안 들지요. 동경대학은 자전거는 들어가지만 자동차는 학교에 못 들어갑니다. 자동차는 못 들어가게 딱 막아놨습니다. 대한민국 서울대학교는 이렇습니다. 덴마크 국회 주차장 자전거 타고 와서 일하죠. 대한민국 국회 주차장 이렇게 좋은 차 타고 와서 뭐 하는가 안에 들어가 봤더만 전부들이 잡니다. 전부들이 자고 있습니다. 햇빛 바다가 물 덮이면 됩니다. 터키나 이스라엘 집집마다 전부 다 태양열로 물 덮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 태양열 회사가 다 망했습니다. 심야전기를 너무 값싸게 줘놨더만 전기를 다 물을 덮이느라고 이 회사가 망해버렸어요. 태양광 따라가지고 햇빛 나올 때 전기 만들면 되죠. 생각해보면 저 달 만들 수 있는 다리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보령에 있는 제 집인데 저 집에 태양광을 달 때 13년 전에 저걸 달 때 2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지금 저 값이 얼마나? 딱 500만 원입니다. 500만 원. 10년 동안에 4분의 1로 값이 떨어졌습니다. 서면 쓸수록 가격이 떨어집니다. 석유, 석탄, 원자력 서면 쓸수록 가격이 올라갑니다. 독일, 덴마크, 영국 왜 재생에너지로 하기로 했나? 가격이 다 석탄, 원자력 그것보다 값싸진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실제로 지금 풍력은 가장 값싼 전기입니다. 풍력이 유럽에서는 태양광도 지금 값쌉니다. 거기는 우리나라는 태양광이 비싼 땅값이 우리나라가 너무 비싸가지고 베란다 다룰 때 이사 갈 때 떼가도 됩니다. 이 프라이부르크는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반대했다가는 자기들이 좀 생각을 해서 우리가 염치가 있지 발전소 반대했는데 우리 그럼 에너지 어떻게 쓰나? 우리 에너지는 우리가 만들자. 자기 동네에서 다 만들었습니다. 동네에서 자기 전기는
이 노원구에 만들어낸 이 아파트는 에너지 하나도 안 쓰는 아파트입니다. 자기가 다 만들었어요. 송풍을 잘해가지고 냉난방을 환기를 하면서 그걸 하는데, 제가 조사한 바로는 우리나라 실내 오염이, 미세먼지는 실내 공기가 제일 나빠요. 미세먼지가 아무리 여러분 문 닫아놔도 분자 확산이 워낙에 빨라가지고 잠깐만 다 들어옵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실내에 여러 가지 또 물질이 있어가지고 실내 공기가 훨씬 나쁩니다. 환기를 반드시 해줘야 돼요. 실내 공기는. 미세먼지뿐만 아니고 많은 가구들, 많은 전자제품들 이런 데서 환기 호르몬이 많이 나와요. 반드시 환기를 해줘야 돼요. 그런데 저 집만은 실내 공기가 훨씬 더 좋습니다. 바깥 공기보다. 저런 집들을 아주 앞으로 많이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깨끗한 공기 마시고 살라 그러면, 에너지 전기요금 안 내고 살라 그러면, 이 집들 전부 다 자기 전기 저기에도 만들었습니다. 이 비행기도 마찬가지. 여러분, 물값의 절반은 에너지 가격입니다. 에너지 가격. 전기값이에요. 전기값. 그래서 일본 사람들 매일 목욕하고도 우리보다 물 적게 쓰고 에너지 적게 씁니다. 저 목욕통으로 한번 보세요. 목욕통. 이제 살찌가 뚱뚱해지면 들어가지도 못해요. 저 안에. 저 변기 보세요. 변기 위로 보면 저 수도꼭지에 물이 나와요. 저기다 손을 씻어요. 그래서 일본 남자들은 화장실 갔다 오면 다 손 씻습니다. 저기 손 씻으러 딱 보니까. 한국 남자들 변수가 손 안 씻고 나오는 남자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말 들으니까 남자들은 악수하기 싫지요. 여성분들. 그렇지요. 남자들 손을 좀 씻어야지. 화장실 갔다 오면. 그리고 이 시골 마을은 자기가 필요한 에너지를 자기가 다 씁니다. 옛날에는 석유 받아가 난방하고 석유값 주고, 전기 받아가 전기요금 주고 이런 사람은 이제는 전기면 난방이면 자기 동네 안에 다 해결합니다. 농산물 폐기물 나온 거, 축산 폐기물 나온 거, 그래가지고 다 난방 만들고요. 그 전기 만들어가 쓰고, 그리고 돈을 벌입니다, 오히려. GNP는 떨어졌습니다. 내려갔어요. 자기가 만들어가 자기가 쓰면 GNP 안 들어갑니다. 근데 더 살기 좋은 마을 됐습니다. 저런 마을이 개수상계 납니다, 지금. 우리나라 이 마을이 전기 에너지 자립 마을입니다. 에너지 자립 마을. 인기가 있으니까 또 하나 더 만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는 2030까지 스마트 그리드라 그래가지고 모든 전기 쓰는 거를 다, 집 하나하나마다 전기 쓰는 걸 다 자료 받아가지고 다 보태고 빼고, 그 지역에 얼마나 전기 생산되는지 다 자료를 받고, 이래가지고 많이 생산되는 데서는 적은 지역에 보내고, 적은 지역에서는 많은 데서 받고, 이렇게 해가 낭비가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낭비가 없도록. 그리고 가정에도 저걸 달아가지고 오랫동안 컴퓨터, TV 안 쓰면 저절로 전기 끄도록 해주고, 전기가 많이 써가지고 전기요금 비싸게 하면 그때는 안 쓰고 하고, 이렇게 하면 전기를 많이 절약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발전소 어떻게 돌리나? 우리 하루 정도 어떤 때는 낮 시간에는 전기 많이 쓰고 밤 시간에는 전기 적게 썼죠. 근데 발전소를 스위치를 껐다 켰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 제일 전기 많이 쓸 때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발전소를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 많이 쓰는 걸 확 줄였다. 그럼 어떻게 하나? 발전소 요만큼 가동만 하면 돼요. 작년 가을에 우리나라 전기 생산하는 거 85%가 그냥 하늘 날아갔다. 그 이유 말이 뭔가? 바로 저런 거예요. 저런 거. 그리고 집에다 그런 기계 달고 그 전구를 다 엮어가 해주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전기 저장 장치를 만들고 있어요. 배터리로 쉽게 말하면 배터리죠. 남을 때 그 저장했다가 모자랄 때 쓰고, 이렇게 하면 전기를 확 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거를 전기요금 동결을 해가지고 동결을 해놔놓으면, 여러분, 전기요금이 동결인데 왜 비쌀 때, 살 때 그걸 따지겠어요? 왜 많이 쓸 때, 적게 쓸 때를 따지겠어요? 그냥 막 쓰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번에 규칙을 고쳐놨는데 이게 반드시 여러분들이 홍해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미세먼지 줄이려면 석탄을 줄이고 비싼 발전소 돌려야 됩니다. 그러면 전기요금 올라갑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이 돈을 부담해야 되는 거예요. 미세먼지 안 마시고
안 마시려고 그러면. 온실가스 줄이려고 하면 그만큼 부담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전기를 아껴가지고 전기요금을 절약해야지. 전기요금 단가를 낮춰가 절약한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값싼 에너지 가지고 값싸게 물건 만들어가지고 그 수출해가지고 경제 살린다. 그러지만은 그 값싼 에너지가 다 보태져가지고 얼마나 됐나? 1년에 200조 원을 에너지 수입하는 데 썼습니다. 석유값이 비쌀 때. 200조 원이 얼마나 큰 돈인가. 우리나라 전체 GDP가 2천조 원이 안 되는데 그 10%를 다 해외에 갖다 바친 거예요, 여러분. 에너지 사느라고. 그래서 에너지 전환한다는 게 뭔가? 저 돈을 우리나라에다 돌려가지고 그 돈으로 에너지를 절약하는데 절반쯤 절약하는 데 쓰고 또 나머지 절반은 재생에너지로 기술만 있으면 만들 수 있는 그 에너지로 만드는 거예요. 그럼 나라 반드시 부강해집니다, 여러분. 경제 그래야 삽니다. 일자리가 그래야 만들어집니다. 200조 원을 해외 줘버리는데 어떻게 일자리가 생기겠어요? 제가 덴마크 에너지 자립하면서 전기요금은 우리 4배지만은 부자가 나라 됐다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 반드시 정직하고 올바르게 살면 하나님이 거기 살 길을 주시는 겁니다. 자원에는, 여러분, 제품에는 많은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자원 캘 때부터 버릴 때까지 자원 제품 30배 가까이 되는 폐기물이 나오고요. 많은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자원을 아끼는 게 그게 에너지 아끼는 게고 오염 안 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자원 재활용하도록 제도를 잘 만들어 놨었는데 그동안에 좀 뒷걸음질을 많이 쳤어요. 그동안에. 우리나라는 재활용 안 되는 물건이 거의 없습니다. 컵라면을 마시면 컵라면 뚜껑에도 재활용 표시 상표가 다 있습니다, 여러분. 치약 튜브 보면 튜브에도 다 상표 표시 다 있습니다. 전부 다 재활용됩니다. 호주까지 가가지고 배를 타고 가지고 또 내륙에 자동차를 타고 며칠을 달려가지고 거기서 돌을 캐가 와가지고 녹여가지고 쇠를 만드는 게 쉽습니까? 서울에 만판 돌아다니는 쇠 모아가지고 쇠 만드는 게 쉽습니까? 뭐가 쉽겠습니까? 그런데 쇠 모아가 쇠 만드는 게 더 어렵다 그래요. 제도를 안 갖춰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제도를 안 갖춰놨기 때문에 더 어려워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금광에 가가지고 돌캐가 와가지고 거기서 금을 찾는 게 더 쉽습니까? 금을 모아가 금 만드는 게 쉽습니까? 여러분, 핸드폰에서 금 찾는 게 금광에서 금 찾는 것보다 훨씬 더 쉽습니다, 여러분. 핸드폰은 그냥 버리면 안 됩니다. 그 안에 금이 다 있어요, 그 안에. 그런 걸 잘 하자는 겁니다. 그런 걸 잘 하자고. 그래서 우리나라 쓰레기가 워낙에 많이 생겨가지고 종량제를 만들고 음식 쓰레기를 잘 분리했는데 저렇게 하고 나니까 음식 쓰레기가 확 줄었는데 세상에 종량제 실시하고 음식 쓰레기 분리하는 건 지구상에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엄청 칭찬합니다. 그런데 그만큼 저거를 하려도 딴 할 수가 없는 게 국민들이 따라가지 않아가지고 대한민국 국민이 세계 제일 착합니다, 여러분. 이번에 코로나 대한민국 잘한다 그러지만 아무 나라도 우리나라를 따라하는 나라가 없는 거예요. 왜 따라하면 안 하나? 따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국민이 따라하지 주질 않아요. 둘째는 기술 인프라가 안돼가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 셋째, 우리 질병관계보험 알겠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칭찬만 좀 해주면 자기 죽는 줄도 모르고 막 이래요. 대한민국 공무원들이 이렇게 여러분 일 능력이 있고 헌신적인 사람이 나라가 없습니다, 여러분. 쓰레기 마찬가지. 사실 종량제하고 음식 쓰레기 분리하는 거는 제가 그동안에 겸손하게 산다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는데 제가 제안한 거예요, 두 가지를. 제가 아무리 사람 칭찬하면서도 아무나 따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저게 요새 뒷걸음질 막 쳐가지고 플라스틱에도 비닐봉지에도 전부 다 거기다 돈을 매기게 돼 있었는데 그걸 없애버렸거든요. 이명박 정부 들어와가지고. 그러더니 어떻게 됐나? 유럽에 보니까 잘 사는 나라는 비닐봉지를 안 쓰고 못 사는 나라만 비닐봉지를 확 써요. 서울은 얼마나 쓰나 보니까 서울은 저기부터 제일 많이 써요. 저게 서울이에요. 자랑스럽지요. 1등 해가지고.
플라스틱 엄청 많이 써요. 플라스틱 장이요. 우리나라가. 비닐봉지도 우리나라가 어렵게 많이 써요. 종이컵을 한 사람이 1년에 500개를 쓴다고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저것도 잘 못 쓰게 돼가 있었는데, 이명박 정부 쭉 흘러가지고, 저걸 없애버려가, 규제를. 그런데 저분은 종이컵을 2개를 기업으로 쓰지대요. 프라이부르그는 저 컵을 돌려주면 1유로를 줍니다, 1유로. 다 돌려주겠지요. 우리도 일회용 컵 받아가지고 500원만 준다. 1유로는 안 되나. 500원만 주더라도 다 돌려주겠지요. 저거를 대한민국이 못한 거예요. 뭐. 저걸 없앤 걸 도로 올리려, 도로 만들어 넣으려고 그러니까 그것도 그리 힘드네요, 그게. 지금 비닐봉지 못 쓰게 하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특히 아프리카 나라들이 앞서서 다 못 쓰게 하는데 그 이유가 뭔가? 비닐봉지를 썼더만 홍수가 막 나는 거야, 홍수가. 비닐봉지가 수채를 다 막아가지고, 하수도를 다 막아가지고. 우리나라 시골에 가보면 플라스틱을 저렇게 다 태웁니다, 쓰레기를. 왜 저 태우나? 농사 짓는 사람들이 보면 다 허리가 꼭 부러진 할머니, 할아버지밖에 없어요. 쓰레기 봉지를 들고 쓰레기 말 앞에 내다 줄 수가 없어요. 걸어가가지고. 그러니까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거기다 이장도 있고 한데 그게 조금만 돈 주고 좀 쓰레기 모아라. 이렇게 하면 될 건데 그거를 안 해가지고. 그걸 안 해가지고. 또 쓰레기 봉지 돈을 주고 사라 그러니까 시골 사람들 그것도 귀찮아가지고 그것도 사기도 싫고. 저 플라스틱을 태우면 어떻게 되나? 각종 유독한 물질이 나옵니다. 여러분 요새 불이 나면 사람들이 질식해 죽던가요? 불에 타가 죽던가요? 오늘 뭐 암만 물어봐라. 내 대답 하나 봐라. 그럼 질식해 죽지요. 플라스틱에는 엄청나게 유독한 물질이 나옵니다. 그게 태워가지고 없던 물질이 나오는 게 아니고 플라스틱을 그 잘게 쪼개지면 그 독성이 나오는 게, 불이 탈 때는 그게 아주 적은 분자 같은 게 티 나오니까 그게 유독한 겁니다. 그게 이제 저게 나중에 버려가 바다에 들어가고 해가지고 잘게 쪼개지면 그 독성이 다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플라스틱이 쪼개져가지고 수돗물 조사해보니까 수돗물이 전부 다 플라스틱 조각이 다 나와요, 저렇게. 물벼룩, 아메바, 플라스틱 조각을 저렇게 다 먹고 있습니다. 벨기에 사람을 조사해봤더만, 유럽 사람 조사해봤더만 1년에 플라스틱 조각을 10,000개씩 먹고 있는데 평균. 특히 벨기에 사람들은 10만 개를 먹고 있어요. 벨기에 사람 왜 특별히 많이 먹나? 벨기에 사람들이 홍합을 워낙에 좋아해가지고 홍합이 바닷물을 걸러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게 많이 걸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닷물이 오염이 되면 그게 많이 걸러집니다. 많이 걸러집니다. 바다를 오염시켜 나면 그거 다 우리가 먹습니다. 먹어요. 우리 어린이들 조사를, 오줌을 조사해보니까 환경 호르몬이 미국 어린이보다 4배가 나왔어요. 4배가. 얼마나 플라스틱을 많이 버려놨습니까? 곳곳이. 나흘 동안 일회용품 안 쓰고, 샴푸 안 쓰고, 영수증 종이 안 맞췄다마는 환경오염이 확 떨어진 거 보십시오. 저렇게. 일주일간 내내 일회용품만 썼더라. 저만큼 또 확 올라갔습니다. 조사해보니까. 그리고 여기 젊은 여성분들은 저거 잘 보시고 몸 관리를 좀 잘 하셔야 될 겁니다. 저거 어린이에 다 전달됩니다. 저렇게 가지고 가면. 이 여성분이 1년 동안 모은 쓰레기가 얼마였나? 쓰레기 안 만들기로 결심한 여자가 돼가지고 요게 다 있어요. 요 병에 들어간 거. 이 여자들 참 마음먹으면 정말 독하지요. 평생 200만 그루 나무를 심어가지고 사막을 그렇게 만든 거 보십시오. 저런 거는 남자들은 저걸 잘 못하더라고요. 여자들이 저 독한 마음을 하면 저는 다 해내더라고요. 음식 쓰레기가 우리 지금 19조 원어치 나옵니다. 19조 원. 저거 북한 사람 다 먹고 삽니다. 요한복음 6장 12절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무슨 조각인가요, 저게? 뭐 남은 조각인가요?
저하고 말 안 한 사이죠. 음식 먹고 남은 조각 다 그대로 그랬습니다. 저것도 설교에서는 한 번 들어본 적이 없지요. 저를 지시한 거는. 우리 식량 자급률이 지금 25%가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저 자료를 보시면 유럽의 강대국들은 전부 다 식량 작업자로 다 합니다. 농사 짓는 건 전부 다 적자입니다. 그래서 식량 작업자들 다 하도록 해놨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일본, 세계 일남은 다 굶어 죽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돌면서 베트남, 러시아,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인도, 또 몇 개 나라 식량 수출 금지했습니다. 식량 수출 금지. 앞으로 식량 생산 줄어드는 거 틀림없습니다. 기후변화 때문에. 일생이면 식량 수출 안 합니다, 여러분. 우리 다 굶어 죽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식량에 대한 대책을 앞으로 반드시 세워놔야 됩니다, 우리가. 이게 우리 그린 뉴딜이 하고 있는데 그린 뉴딜 반드시 해야 될 일. 70년대 이래로 농지 면적이 60%로 줄어들었는데 식량 작업률은 80%에서 20%대로 줄었습니다. 그 이유는 뭔가? 있는 농토에서도 농사를 제대로 못 짓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4인 가족이 사는 데는 땅 200평만 있으면 먹을 식량 다 나옵니다, 농사 잘 지으면. 우리가 그렇게 절망적인 건 아닙니다. 농사를 제대로 짓질 않아서 그런 거죠. 앞으로 도시에서도 농업을 해야 됩니다. 도시에서도. 채소는 특히 신선한 걸 먹어야 되는데, 신선한 채소를 먹지 않으면 여러분, 채소는 당나귀한테 시들버들한 풀을 줬더만 전부 병이 다더라고요. 왜 그러나? 시들버들해지면 식물이 죽으면서 니 죽고 내 죽자고 독을 내가지고 그렇다 그래요. 그 신선한 걸 먹어야 신선한 걸 먹으려면 도시에서는 할 수 있는 한 도시에서도 채소 농사 짓는 게 옳습니다, 여러분. 그 미국에서는 집에 농사를 못 짓게 해놔요, 이렇게. 집 앞을 전부 다 잔디밭에 이렇게 깎아가지고, 저 사람 쫓겨났는데, 저 사람은. 집에서 벌 키우거나 농사 짓거나, 집에서. 그러면 뭐 빨래 넣고 하면 쫓겨나요, 미국에서. 그런데 전쟁이 오거나 공황이 되면 나 농사 지어라 그랬습니다, 미국 정부에서. 그래서 농사도 이렇게 지으면, 깨끗하게 지으면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살아납니다. 이렇게 지으면. 그래서 지금 뉴욕에서도 농사를 짓는데 이렇게 저 농사 안 지고 놔둘 때는 불량배들이 모여가지고 놀던 장소에 저렇게 다 농사 지어가지고 마을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동네도 만들어지고요. 서로 알기도 친하게 지내고 이렇게 지으면. 그리고 지붕 농사를 세계에서 가장 많은 데가 뉴욕입니다. 저도 지붕이에요, 지붕. 지금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제 집에도 여기 보면 지붕이 제가 농사를 지었거든요. 지으면 음식 쓰레기로 퇴비를 하면 땅만 좋으면 여러분 회충 다 이겨냅니다. 조그만 땅에도 저기 엄청 많이 나와요. 엄청 많이 나와요. 우리가 다 못 먹어요, 저 정도. 저 시골 요 집에도 여기 농사를 짓고 있는데 여기 농사 좀 짓습니다. 이렇게. 저 지게꾼이 접니다. 여기도 음식 아주 퇴비하고요. 음식 쓰레기 뭐 퇴비 안 된다는 건 거짓말입니다. 잘 됩니다. 땅만 좋으면 여기 농약 전혀 필요 없이 다 살아납니다. 땅만 좋으면.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에도 여기 지붕에 올라가면 경치가 엄청 좋지요. 저 뒤 관악산인데. 저기도 농사를 짓습니다, 여기. 그 농사를 짓고. 벌도 키우고요. 요 농사를 지어가지고 감자도 캐가 먹어요. 감자를 저렇게 캐가지고 농사지가 살만 먹으면 맛도 좋고 건강한데 지금 감자를 어떻게 하나? 전국에 있는 감자, 강원도 감자, 경상도 감자, 전라도 감자, 경기도 감자 전부 다 인천에 다 모아가지고 거기서 감자 칩을 만드는데 감자를 요 주먹만한 감자를 얇게 조기처럼 얇게 썰어가지고 거기다가 아주 소금도 입히고 방부제도 넣고 설탕도 넣고 이래가지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크게 만드는데 그 전부 다 싣고 다니는 게 사실 바람이에요, 바람. 감자칩만 들어가는 거는. 그러니까 경부고속도로를 몇 번 왔다 갔다 하면 진흙피는 막 올라가죠. 그거 먹고 고혈압 들고 막 당뇨병 들어가면 병원 왔다 갔다 하면 진흙피 막 올라가죠, 그것도. 집에 감자 캐가 그냥 먹으면 진흙피 0이에요, 0.
어느 게 살기 좋은 건가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고기를 너무 많이 먹는 게 지금 큰 문제입니다. 고기를 너무 많이 먹는 게. 지구상에 사는 생물들 보면 닭이 150억 마리, 사람이 76억 명, 쥐가 40억. 저 사람이 키우는 겁니다. 음식 쓰레기 버려가지고. 양 11억, 소 10억, 염소, 개, 돼지, 고양이 10억. 근데 야생동물은 얼마 있나? 누구 150만, 얼룩만 80만, 들소 50만, 유인은 전부 다 보태가 100만. 만분의 1밖에 없어요. 저거는 하나님 만드신 생태계라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왜곡되어 있습니다. 전부 다 사람이 사육한 동물만 살고 있어요, 지구상에. 저 키우느라고 가축이 사는 땅이 전 육지 30%가 가축이 사는 땅입니다. 농사 지어가지고 거의 3분의 1은 가축 사료입니다. 우리가 음식이 없다 그러지만 가축 먹이는 사료예요, 전부 다. 가축을 이렇게 키우다 보니까 짐승들을 이렇게 키우다 보니까 각종 병이 다 돌아가는 건데 병이 이기지 못해가지고 소가 이렇게 사는 줄 알지만은 이렇게 살아 이렇게. 그리고 저렇게 들판에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땅을 살림을 없애가 지금 사는 땅을 만든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 야생에 있던 병균이 소에 왔다가 사람에 온 겁니다. 그게 바로. 그게 지금 코로나고 에이즈고 사르스고 메르스입니다, 여러분. 저기 온실가스도 많이 만들어내요. 고기만 먹는 사자는 보니까 이빨이 진짜 송곳니밖에 없지요. 악어도 송곳니밖에 없지요. 풀만 먹는 짐승들은 보니까 전부 다 송곳니가 하나도 없어요. 사람은 송곳니가 몇 개인가? 4개. 이 32개 중에 4개만 송곳니입니다. 그래 하나님 우리 보고 너는 고기를 먹더라도 8분의 1만 먹으라 해서 저렇게 4개 주신 것 같아요. 8분의 1. 그것도 우리 저 송곳니 맞나요, 진짜? 악어 송곳니하고 비교해보니까 송곳니도 아니죠? 고기 겉자는 고기만 4분의 8분 정도 먹어라. 여러분, 그래야만 고기 줄여야만 식량 작업할 수 있고요. 그래야만 코로나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지금 너무 에너지를 많이 써가지고 우리보다 1000배나 무거운 고래하고 똑같은 에너지를 씁니다. 고래만큼 씁니다. 그럼 지구 견딜 수가 없습니다. 평생날 죽을 때까지 우리 몸에 수천 배의 자원을 쓰레기를 만들어 버립니다. 그럼 지구가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구가 우리가 1.5개는 있어야 된다. 한국 사람처럼 쓰면 지구가 3.5개는 있어야 한국 사람 살릴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사는 게 달라져야 된다. 자원 아끼고 에너지 아끼고요. 고기 적게 먹고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골로새서 1장. 이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지만은 만물 그 안에 만물이 하나님 앞에 그 안에 같이 있었다. 하나님 앞에 같이 있었다. 사람만 하나님 앞에 뻔뻔서리 나가는 게 아니고 사람이 만물과 같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같이.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은 사람만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하신 것이 아니라 만물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 돌아가셨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교회는 세상을 거스르는 생명을 보여줘야 됩니다. 죽은 물고기 물길 따라 흘러갑니다. 살은 물고기 반드시 물길을 거슬러 봅니다. 죽은 교회 세상 물길 따라 흘러갑니다. 살은 교회 세상 물길을 거슬러 봅니다. 우리 교회가 너무 신망을 잃어가지고 지금 교회를 믿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 교회는 믿을 만한데 못 된다 이름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달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드신 생물들을 보면 너무 아름답습니다. 보십시오.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 수가 있나. 그것도 먹는 먹이를 보면 너무나 하찮은 걸 먹는데 길이 떨어진 거 음식 짠한 거 그런 거 먹는데 이렇게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그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참 내가 만들었지만 내가 봐도 참 잘 만들었다.
그러고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 내가 잘 만들어서 네 마음대로 먹고 놀아라가 아니라 그것을 다스리고 지키게 하라 그랬는데 성경에는 일구고 돌보라 그랬습니다. 일군다는 말은 네가 여기서 얻어먹되 돌보라는 말은 그 먹을 수 있을 만큼 돌봐줘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 가장 먼저 한 말은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생물 다스리라. 충만하라는 말은 땅이 필요를 순리대로 다 채워줘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야 땅도 우리 필요를 채워준다. 땅을 정복하라.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 우리 정복하는 것은 뚜대리 패고 막 겁을 주고 하고 정복하는 게 아니죠. 예수님이 우리 섬기러 오셨나요? 섬기 받으러 오셨나요? 섬기러 오셨다 그랬죠. 그런 뜻으로 하는 게 땅을 정복하라는 그 뜻은 바로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섬기듯이 땅을 돌보라 그런 뜻입니다. 생물 다스리라. 생물들 잘 살도록 보살피라는 겁니다. 그게 데키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데 마지막 날에는 심판이 있는데 심판에는 어떻게 되나? 그거는 이 땅을 잘 돌봤더만은 이렇게 되라. 이 땅을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하느라고 몽골에 가서 좀 이렇게 해봤더만 사람들이 칭찬을 많이 합니다. 마지막 날에는 심판이 있는데 그때는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지만은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킨다 그랬습니다. 이거는 요한계시록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라 시편에 그 말이 있습니다. 시편에 하나님께서 손수 지으신 것을 파괴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망시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만드신 이 창조 세계 잘 돌봐주시기를 믿고 제가 바라고 이번에 코로나나 홍수 오신 거 보는 것 같지만 절대로 이 땅 그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정말 다른 생을 해주시기를 제가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 귀한 강의 전해주신 교수님께 다시 한번 박수로 감사 표현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제가 잠시 질문 몇 가지 좀 드리고 좀 답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귀한 강의 너무 잘 들었는데 이렇게 생각을 많이 좀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장 내 피부로 와닿지 않기 때문에 이 환경 문제가 어찌 보면 또 나 하나쯤이야 내가 뭔가 행동을 한다고 과연 뭐 이 지구가 환경이 달라질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또 피부로 와닿지 않는 부분이다 보니 오늘 강의는 잘 듣지만 다시 이렇게 그냥 돌아가면 우린 그대로 살던 대로 살지 않을까 이런 좀 염려도 되는데요. 나 자신이 우리 개인이 또 우리 교회가 정말 이거 하나는 좀 실천했으면 좋겠다. 구체적이고 작은 실천, 시급한 실천 한 가지 정도 이렇게 좀 조언해 주신다면 어떤 부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내 하나 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안 하면 내가 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그런데 우리가 온실가스를 하나도 안 내보내겠다 그러지만 딴 나라가 그걸 듣지 않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 이러면서 뒷걸음질 치려 하는 거는 여러분 생각해도 그거는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보겠지요. 그는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그거는 저는 그거는 자기가 할 일을 다 하고 딴 사람이 하는 거 안 하는 거는 이제 자기가 할 거나 그거는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 걸 하는 게 옳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저는 행동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하자면 저는 여러분 에너지 아끼는데 특히 많이 신경 써주시고 또 자기 에너지는 자기가 책임지는 게 그게 당연한 그 도덕입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보면 우리 에너지 쓰는 거를 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게 원자력 발전소, 석탄 발전소 그게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들 고통받게 하고 우리는 편안하게 살고 있는데 거기서 끝에서는 안 되고요. 자기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좀 에너지 줄이는 거. 또 가능하다면 자기 집에 태양광이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는 거. 제가 그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에너지 줄이는 거. 많은 국가들이 보면 에너지 절반으로 줄이는 걸 다 생각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전등을 LED로 바꾼다든지 하면 또 전기가 확 줄어들고요. 아까 말한 대로 멀티테이프 잘 달아가지고 필요 없을 때 딱 끄는 거 그런 것도 여러분 많이
호응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온실가스를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한 가지 더 이렇게 좀 여쭤보면, 지금 어쨌든 환경 또 전문가로서 또 환경운동 계속해서 섬겨오신 분으로서 지금의 코로나19 이 시대와 좀 수행 이런 부분들도 좀 있는데, 코로나19 시대를 좀 보시면서 개인적으로 좀 어떤 부분들 많이 고민하시고 좀 느끼셨는지, 이 시대를 지금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좀 듣고 싶습니다. 지금 일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코로나가 끝나고 빨리 옛날처럼 돌아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희망하는 사람들이 들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거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 이 코로나뿐만 아니고 지금 많은 병들이 이 지구상에 세상에 나오기를 좀 줄 서서 기다리고 있는 거를 이렇게 저는 알고 있고요. 그리고 홍수를 봤지만 이 홍수가 이번에는 우리 이제 맛배기로 보여준 것 같아요. 이거는 앞으로 더 큰 홍수가 반드시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절대로 옛날처럼 돌아갈 생각하시지 마시고 우리가 새로운 각오를 좀 가져주시기를 바라고요. 그거를 많은 사람들이 좀 일깨워 주시기를 제가 바라겠습니다. 제가 녹색성장위원회장을 맡으면서 이걸 바로 우리 2050년에는 온실가스 안 내보낸 걸 그거를 목표를 삼아가지고 세워야 되는데 우리 국민들의 호응이 절대로 필요하거든요. 오기 전에는 많은 국민들이 그걸 안 따라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많은 분들이 좀 제가 이게 호응을 해 주시기를 제가 바라고 많은 분들은 여러분들 좀 이야기를 전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 텐데요. 사실 오늘 교회에서 이런 환경 이야기를 듣는 것이 어찌 보면 좀 낯설 수도 있고 이 환경 문제가 뭐 국가나 사회의 문제고 또 NGO나 이런 단체들의 문제이지 어찌 보면 교회가 왜 이 부분들을 우리가 들어야 할까? 또 우리가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좀 실천 또 마지막으로 저희 교회 이렇게 축복해 주시면서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제가 한국 창조과학회 장립 멤버입니다. 80년에 만들 때. 그러면서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저는 막 굳게 믿고 있는데요. 이거 세상이 돌아가는 게 보면 너무나 오묘하고 참 우리가 인간이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경적이 있기 때문에 지금 믿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우리가 그 창조한 걸 믿다 꺼내서는 안 된다. 하나님 창조하신 것은 그걸 우리가 잘 보살피고 하나님이 뜻한 대로 우리가 지켜주는 게 그게 우리 임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뜻을 우리 특히 믿는 사람들은 그걸 좀 마음에 좀 깊이 새겨줬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예수를 잘 믿는 하나님이 뭐 특별히 잘 믿는다는 사람들이 보면 통계적으로 보니까 이 환경에 대해서는 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는 믿기만 하면 된다 그러고 믿으면 그 행동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건 반드시. 그래서 이걸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세계 잘 지키는데 그까지 여러분의 믿음이 좀 진척해 되기를 제가 바라겠습니다.